경제 동향에서 우리 사회 문제까지 분석하는 경제 트렌드 따라잡기. 한반도 국제 정세와 사회적 현안, 그리고 우리 이웃들의 소소한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들어보는 단박 인터뷰까지. 함께하는 세상, 오늘은 좀 더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네, 다른 사람의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와 인격권을 훼손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바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입니다.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오늘 최유한 평론가와 함께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유한입니다. 자, 평론가님 먼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그 의미 한번 짚어볼까요?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전에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의 신상을 공개했다가 법적인 처벌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일명 나쁜 부모 저격수, 양육비 해결을 하는 사람들 대표 구본천 씨 바로 당사자인데, 왜 2018년 7월부터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들에 대한 제보를 받아서 얼굴, 직장명, 전화번호, 신상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했거든요. 그래서 이때 제도가 미비한 상황에서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공론화하고 아이들의 생존권을 보장한다, 이런 취지로 벌인 활동인데요. 이게 파급력이 컸습니다. 2021년 10월 이 사이트가 문을 잠시 닫기 전까지 무려 1000여 건의 양육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빠들이 얼굴이 드러나니까 양육비를 그냥 낸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고, 2021년 7월에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는데, 여기는 이제 그 뭐 다른 이름이나 생년월일, 직업, 뭐 근무지 다 나왔지만 얼굴 공개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여전히 이제 그 구본천 씨는 이 사이트의 신상 공개 활동을 이어갔는데, 이 활동에 법적인 대응을 나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법적인 활동이냐? 방금 말씀드린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2019년 5월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죄로 기소가 된 것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사실을 정확히 다른 사람들에게 공공연히 공포를 했다손 치더라도 이게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른바 처벌을 받았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의율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헌법 제307조 제1항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게 규정되어 있는데, 그러니까요. 사실 한국처럼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그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형사처벌하는 나라는 뭐 전sek이 별로 없거든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당연히 이건 처벌을 받는 겁니다. 허위사실이기 그렇죠. 때문에.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가 훼손되면 처벌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일본 등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있지만 이게 성립 요건을 제한하고 있거든요. 이 구본천 씨 관련돼서 배드파더스 이 사이트 활동에 대해서 국민참여재판을 열린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배심원 7명 전원 다 무죄라고 봤는데 2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고요. 그러니까 민감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공개했다. 여기서 사실 민감한 개인정보라는 건 사람 얼굴입니다. 나쁜 아빠 해가지고 얼굴을 공개해버렸거든요. 다만 이제 사회적 관심 촉구가 제도 마련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서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뭐 이게 일정 기간 선고 법원 입장에서는 최대한 좀 선처를 해준 거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죠. 맞습니다. 선고를 유예했으니까. 2심이 이랬는데 대법원 판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회 여론 형성에 통계 토론에 기여했지만 이거는 사적인 제재 수단의 일환에 가깝다, 이렇게 대법원에서 이렇게 정리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 구본천 대표가 험재의 유엔 법률 심판 청구 소송을 한 것이죠. 그렇군요. 자, 바로 이런 사례가 이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비단 뭐 양육비 문제에 대해서 우리 평론가님께서 하나의 사례로 말씀 주셨습니다만 이 문제뿐만 아니겠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 가지가 있죠. 사실 법률에서는 한 번 훼손되면 온전히 회복하기 어려운 명예의 특성상 명예훼손적 행위를 방지하고자 제정되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이 양육비뿐만 아니라 성폭력, 학교폭력, 임금체불,
그러니까 법적인 처벌만으로 문제 해결하기 어려운 사건이 공론화됐을 때 가해자가 피해자의 입을 막는 구실로 악용된다. 이런 지적을 계속 받아왔거든요. 네. 왜 더글로리의 현실판이라고 했던 그 표율 MC 학폭 사건이요. 이 표율 MC가 자신들의 신상을 공개한, 그러니까 가해자들이 표율 MC한테 유튜브 영상 삭제해라, 사과문 보내라, 요구 따르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 이 협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표율 MC가 국민 동의 청원을 내면서 이 조항은 폐지돼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바로 이것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입니다. 네. 그리고 또 미투 운동이 한창이었을 때도 공개된 가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고발한 이들에게 명예훼손, 손해배상 이런 청구하는 일이 잦았고요. 그래서 당한 피해자들이 명예훼손 처벌받을 것을 우려해서 고소와 공론화를 취소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적 제재라는 이유로 처벌을 내린다면 국가가 사회적 약자에게 아무리 피해가 심하고 억울하더라도 입국 닫고 살아라 라고 강요하는 거 아니냐, 이건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네. 이 구 대표가 헌법소원 청구 취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자, 뭐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와 유사한 사례뿐만 아니라 다른 사례도 꽤 많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예. 자, 우리 사회에서 워낙 사회적 약자가 불합리하게 손해보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례를 뭐 그렇죠.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로요. 예. 사실 저도 요 문제 가지고 좀 찾아보니까 예. 엄청나게 많아요. 정말 충격받을 정도로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리려고 남편에 다니는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하던 사람이 외도 정황을 찍힌 영상 캡처, 녹취록 등을 경찰에 제출했는데 오히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재판을 넘겨졌어요. 경찰에 제출했는데 또 공부 잘했던 학생이 학교폭력 사실을 자신의 SNS에 올렸는데 이게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에서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 처분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 가해 학생들로부터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당했고요. 또 가장 황당한 거는 모 언론사의 기자가 공익을 위한 기사를 쓴다고 소위 채널A 사건의 제보자 X 관련된 기사를 내용을 담았다가 이 전과 사실을 기사의 내용에 담았다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 의견 송치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기사를 쓰는 것조차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걸린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사실을 알리려다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기소되거나 유죄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저희가 찾아보니까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우리 형법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네요, 보니까. 예, 맞습니다. 자, 뭐 정말 불합리한 사례가 꽤 많은데, 자, 그런데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헌법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유언 심판을 받는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이번이 처음 제기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번 처음이 아니에요. 이게 2016년에도 있었고 2021년에도 있었거든요. 2016년에는 이게 어떻게 되면 재판관이 갈렸어요. 합헌이 7명, 위원이 2명. 합헌 결정 났죠. 네. 근데 2021년 좀 달라요. 2021년에는 합헌이 5명, 위원이 4명. 그러니까 찬반 의견이 평평하게 맞선 상황에서 합헌이 된 겁니다. 예. 근데 이제 합헌이라고 찬성을 낸 재판관들 의견을 들어보면은 뭐 아예 이제 일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온라인 공간의 팽창 등으로 사실적시 매체가 다양해지고 전파 속도와 파급 효과가 커진 현실에서 일단 훼손되면 완전 회복이 어려운 명예의 특성상 명예훼손적 표현 행위를 제한할 필요성이 더 커졌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공적 인물과 국가에 대한 비판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는 것이 이 찬성 의견, 합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재판관들의 네. 의견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반대되는 의견을 개진했던 재판관들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본 겁니다. 사실 표현의 자유는 핵심적 기본권임하고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하고 또 국가나 공직자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형사처벌의 주체가 될 경우 국가나 이제 공직자가 그렇게 되면은 국민의 감시와 비판이 위축이 된다.
진실한 사실의 적시로 손상되는 명예는 이거 중요합니다. 진실한 사실의 적시로 손상되는 명예는 헛된 명예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봤다 하더라도 정정보도, 반론보도,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상 절차로 구제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위헌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이게 중요한 것은 5년 사이에 지금 위헌 의원이 크게 늘어났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에 헌법소원심판에서 헌재 위헌 결정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이 위헌 청구 소송 낸 구본청 대표가 이제 그런 입장인데, 그러니까 이번에 헌법재판관과 구성원이 대폭 바뀌는 만큼 또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합헌 결정이 뒤집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네, 2016년 7대2, 2021년에 5대4 상당히 네. 많이 이제 근접하게 왔는데 이번에 결정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국면에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요,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했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현재 과방위에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에 계류 중인데, 이게 바로 뭐 좀 이 법률 이름이 꽤 깁니다만 한마디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개정 법안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여기 핵심이 범죄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러니까 조은희 의원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명예를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의 다수는 권력자나 재력가다.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는 사람은 서민이나 약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 그래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실수될 경우 양육비 문제, 성폭력, 노동자 임금 체불, 이런 행위에게 여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사회적 약자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를 제약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게 맞는 소리거든요. 다만 반대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이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는 동감하지만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른 가해자의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될 수가 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는 상대에 대한 비방을 목적으로 피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가해자의 권리가 보호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보통 이게 이 반대 의견은 가해자의 헌법적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이 문제가 비단 우리 한국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해외 사례는 좀 어떻습니까? 해외의 경우에는 이 명예훼손을 형법상 범죄로 처벌하는 국가는 많지 않습니다. 미국은 사건 대부분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영국은 2010년에 선동적 명예훼손죄 및 사인간 명예훼손죄를 아예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독일, 프랑스, 스위스, 일본 등은 명예훼손 처벌 시 적시된 내용이 사실일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국제기구가 우리 대한민국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유엔 인권위원회와 유엔 산하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위원회가 지난 2011년과 2015년에 우리 대한민국에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권고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작년 12월에 조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했는데 그 전에도 국회가 이제 국제적인 추세에 반영하기 위해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 2021년에 이 불법 정보 이런 사실을 허위가 아닌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이를 불법 정보로 규정하고 벌칙 대상으로 규정하는 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네.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한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적이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 평론가님 끝으로 오늘 말씀 좀 정리 삼아서 한 말씀 주시고 마무리할까요? 어떤 시기로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법이 없어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잘 설계해야 합니다. 네. 바로 이런 일을 하라고 국회의원 뽑는 건데 4년 전에 위헌 판단 나온 낙태죄에 대해서 후속입법도 지금 국회의원들이 안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그렇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가 여러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대한민국 여러 부분에서 잘 되고 있는데 이제 정치만 잘하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유한 시사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